데이터 분석의 기초, 우리 13주차 평균의 비교, 2차 시 수업입니다. 1차 시에서는 우리가 T검정, T테스트를 살펴봤죠. 상당히 유명한 이제 검정이고, 특히 우리 앞에서 이제 가설 검정과 추정을 결합을 해서 어떻게 이제 T테스트를 하는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 우리 두 번째 이 시간에는 앞에서 T테스트는 집단이 하나이냐, 집단이 두 개이냐, 그 집단 두 개가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렇게 따져서 T테스트를 했는데요.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할 때 우리 반 실험 집단, 옆반 비교 집단, 그 다음에 또 옆반 비교 집단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우리 학년에 5개 반이 있는데 5개 반을 다 실험 집단 중에 이제 우리 반만 실험 집단, 네 반은 비교 집단 이렇게 해서 보통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실제로는 2개부터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 2개 이상의 여기서는 이제 제2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T테스트라는 방법이 있으니 T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집단 1과 2를 T테스트 한 번 하고, 집단 1과 3을 T테스트 또 한 번 하고, 집단 2하고 3을 이렇게 T테스트를 했더니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7단계 가설 검정에서 유의 수준, 영가설이 참임해도 영가설을 기각할 때 범할 수 있는 최대 오차, 얘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T테스트를 했더니 올라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통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고셋, 우리가 T테스트는 고셋이었는데 F테스트는 이 사람의 앞글자를 따서 피셔, 피셔라는 우리 통계, 현대 통계의 대가, 다음 주에 나올 상관하면 피어슨, 아노바 하면은 F테스트, 피셔를 따서 이 두 분이 대가, 제 개인적으로는 통계 대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운 건 평균에 대한 비교를 한다고 하더니 왜 분산을 분석해? 그다음에 그 분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산 분석 테이블, 흔히 Analysis of Variance, 아노바 테이블을 작성을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아노바 테이블을 한번 작성하는 걸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T 분포,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 확률 분포를 배우시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빈도 분포표 설명을 드리면서 리커르트 7간 척도다. 그럼 1에 해당하는 빈도가 얼마냐? 2에 해당하는 빈도가 얼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를 그렸어요? 막대 그래프 연결되어 있는 X일 때는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렸죠. 그런 것처럼 이제 T값이 우리 T분포 같은 경우 T값이 마이너스 3일 때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냐 이제 구할 수 있거든요. T값이 마이너스 2일 때,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T값이 0일 때. 그다음에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좌우 대칭으로 그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 T분포, F분포 다 Y값 종속 변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 연속인 거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의 중간에 마이너스 2.99일 때, 마이너스 2.98일 때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확률이 연결이 되겠죠. 그 연결된 선, 우리가 앞에 이코노믹스 데이터 가지고 데이트 이제 날짜가 있고 그 날짜에 따라서 쭉 선을 연결해서 선을 그리는 것처럼 그런 이제 분포가 확률 분포예요. 어떻게 보면 빈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지.
확률이 어떻게 이제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표다. 근데 이제 그거를 확률을 계산할 때 Z 공식을 이용해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고 그림을 그리면 임의 표지 분포가 Z 분포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우리 T 테스트 할 때 T 계산하는 공식을 살펴봤었죠. 그런 것처럼 T 값을 계산해 가지고 분포를 그린 거를 T 분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유추할 수가 있죠. F 분포는 뭐가 있겠어요? F 공식이 있겠지. 그 F 공식을 우리가 분산 분석 표를 이용해서 F 공식이 이제 적용이 돼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그거를 쭉 연결해 준 값이 F 분포인데, 그 F 분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큰 주제, 우리 13주차의 가장 큰 주제는 평균을 비교해 보고 싶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평균을 비교해 보고 싶은데, 앞에서는 두 개 집단일 때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로 이제 우리가 평균을 비교해 봤는데, 집단이 J개 이상일 때는 J개 각 집단 간의 분산, 집단 내 분산을 이용해 가지고 분산을 이용했더니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피셔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F 검정을 적용하는 거고 T 검정을 일반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평균의 차이를 봤었는데 아노바에서는 분산의 비율을 보는 거다. 이 분산은 표본의 분산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분산이 몇 가지가 있느냐면 두 가지.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 영어로는 이제 mean of sum of square between group. 그다음에 mean of sum of square within groups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F 값 대문자로 써요. 우리 T는 소문자 이탈릭으로 쓰는데 F는 대문자로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피셔 사람 이름 앞글자를 따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게 답니다. 이게 다 F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 데이터 분석의 황금기인 게 제가 1차시 수업일 때 T 계산 공식을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공식을 암기해 가지고 시험을 봤던 적이 있었고 학부 때는, 그러다가 SPSS 통계 소프트웨어가 범용이 되면서 그거는 굳이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고 통계 소프트웨어가 계산해 주니 그냥 공식을 써서 들어가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보는 작업.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그 통계 결과를 프린트해서 프린트한 거를 보고, 특히 이제 F 검정도 F 검정한 결과를 시험지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해석만 하는 거를 뭐 석사 때부터는 그렇게 시험을 보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 특히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팀 리서치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리서치를 시킬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을 시킬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항상 우리 할루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차 검증을 위해서는 적어도 저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저대로 구했는지, 임의로 얘가 막 구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요 공식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이제 우리 아노바에서는 쭉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실제로는 이 내용이 다긴 한데. 자, 좀 백그라운드를 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F 검정은 피셔가 제안을 했는데, 피셔가 이제 농업경제연구소에 가가지고 농작물의 생산량을 우리가 좀 비교해 봤을 때 흔히 설계를 해가지고 좀 농작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했죠. 그럴 때 우리 농작물은 크게 세 가지, 빛이냐, 뭐 물이냐, 강수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료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증대가 되는데, 먼저 이제 일조량. 그래서 A밭은 10시간 햇볕을 쬐고 뭐 B밭은 12시간 쬐을 때
농작물의 생산량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 집단일 땐 t-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하나는 8시간, 하나는 10시간, 하나는 12시간 이렇게 일조량의 차이에 따른 뭐 밀, 옥수수 생산량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를 데이터는 있었어요. 데이터는 있었는데 이거 분석하는 통계 기법 뭐 이제 천재죠. 이 분석 기법을 이제 이분이 제안한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교육 경제학에도 도입이 돼서 우리 영원한 종속 변수인 이제 종속 변수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독립 변수는 뭐냐? 공부 시간이다. 공부를 8시간 하느냐, 10시간 하느냐, 12시간 하느냐,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면 항상 의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운동하세요. 근데 얼마나 운동하라고 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는 30분 이상. 이게 뭐 암기하기 쉽게 3, 3 이렇게 해서 나왔을까요? 뭐 그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실험 설계를 해본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한 경우, 2번 한 경우, 3번 한 경우, 한 번 할 때 10분 한 경우, 20분 한 경우, 30분 한 경우. 그런데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의 기초랑은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30분 3번, 이거 어떻게 찾아낸 거냐? 정말 이제 흔히 우리 이제 대가의 어떤 인사이트, 요렇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여러분들 잘 설정하면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요즘 딥러닝 방식이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1분부터 100분까지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찾아내는 거지. 27분, 30분이라고 했지만 반올림해서 옛날에 실험했을 때 10분, 20분, 30분 했기 때문에 30분 얘기했던 거지 실제로 1분 단위로 해봤더니 27분 정도만 해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더라. 우리가 만보 걷기 이것도 이제 뭐 나이에 따라 건강에 따라 뭐 6,000보만 걸어도 뭐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 어떤 사람은 8,000보만 걸어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때에 따라서는 이제 더 많이 걸으면 오히려 무릎이 안 좋더라. 특히 우리가 그 아스팔트 이런 거를 이제 걸을 때는 무릎 보호대 하지 않고 걸으면 이제 더 오히려 건강이 안 좋더라. 이런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어떤 컨디션, 조건 하에 평균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피셔라는 사람이 이 통계 기법을 제안해낸 거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이제 1930년대 등장하죠. Experimental Design, 실험 설계. 항상 실험 설계에 따라오는 말이 분산 분석. 그래서 우리 별도의 책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실험 설계와 분산 분석. 실제로는 이제 앞에서 우리 다뤘던 t-테스트가 보통은 통계의 이제 기본, 통계 1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t-테스트까지 다루고 통계 2부터가 우리 이제 오늘 하고 있는 분산 분석, 뭐 맛배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할 상관과 회귀가 보통 통계 2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통계 3는 이제 거기서 다별량 분석, 뭐 요인 분석, 이런 부분들, 경로 분석, 다차원 분석,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통계 3 다별량에서 우리는 종속 변수가 하나인 통계만 다루고 있는데 이제 고급 통계 3에서는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인 그럴 때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게 이제 다별량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의 기초인데 제가 조금 욕심을 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 그래도 대부분 R 프로그래밍을 다뤘고 우리 가설 검정도 다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부 13주, 14주차 내용은 우리 이제 이 두 번째 중급 통계 좀 맛배기 수업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공식이 나왔지만 암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좀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F통계, F분포는 앞에서 배웠던 T분포랑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자유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Z분포, T분포는 다 0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었어요. 그런데 F분포는 분산의 비율이기 때문에 분산이 0이 나오지도 않고 마이너스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없고요. 0도 물론 이제 분자가 0이 되면은 0이 될 수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는 없고 비대칭이다. 그리고 자유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보통은 우리 앞에서 가설 검정할 때 양측 검정 투-테일드 테스트냐 단측 검정 원-테일드 테스트냐 했을 때 얘는 이제 원-테일드 한쪽만 보는 단측 검정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J-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집단 간 자유도. J개 집단이니까 집단이 3이면 3-1. 그 다음에 쉼표하고 다시 집단 내 자유도인데 J 곱하기 집단이 3개일 때는 3. 각 집단마다 30명 있었으면 N이 30 해가지고 3 곱하기 30-1 해서 29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87 계산할 수 있고 앞에 자유도 2, 뒤에 자유도 87, 두 개를 더하면 89 해서 전체 자유도 90-1하고 같아진다. 이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R, 포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아노바 테이블이 작성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변산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변산원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소스는 이제 그거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업성 지도를 따질 때 학업성 지도가 뭐 만약에 고등학생들의 학업성 지도 수능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차이를 봤을 때 학교마다 다르냐? 학교마다 다르죠. 어떤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제 특목고냐, 일반고냐, 특성화고냐 이렇게 따라서 집단이 3개일 때 집단 간의 차이가 있고 집단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적이 높은 아이가 있고 낮은 아이가 있고 이런 게 일단 이제 분산 분석에서 이 집단 간 차이, 집단 내 차이, 전체 차이는 이렇게 쪼개 볼 수가 있다. 어떤 이제 특성화고냐, 특목고냐, 일반고냐,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제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이제 분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이제 자유도는 앞에서 봤지만 이제 집단 간 자유도는 J개, J-1. 집단 내 자유도는 J개 집단 중에 이제 30명씩, 20명씩 있다고 하면 일단 J 곱하기 N-1 하고 전체 자유도는 이제 30명씩 3개 집단 90 마이너스 1에서 이제 89가 되는데 얘를 쪼개보면 2 더하기 87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게, 자유도 공식이 이렇게 집단 간 자유도 더하고 집단 내 자유도를 구하면은 전체 자유도가 구해지는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3개 중에 2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정해지는구나. 자,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산은 편차 점수를 제곱해 가지고 합친 게 분자가 되고 걔를 사례수로 나눠준 게 분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분자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제곱합. 합은 sum, 제곱은 영어로 squares. 그 다음에 뒤에 생략된 게 편차 점수의가 생략됐긴 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편차 점수의 제곱합인데 간단하게 그냥 제곱합이라고 쓰고요. 앞에 SS를 따서 대문자로 SS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 간, between 그룹일 때는 SSB, within 그룹일 때는 SSW, 전체 그룹일 때는 SS total 이렇게 해서 제곱합도 total, 제곱합은 2가지로
이게 앞에서 우리 분산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수의 차이가 집단 간 차이에 기인한 거냐, 집단 내 차이에 기인한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분산 분석이다. 자, 조금 어려운 이제 식이 좀 등장했는데 여러분들 배웠던 식이에요. 분산 구하는 공식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거를 제가 이제 분산식으로 정리한 거야. 그래서 분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는 제곱합. 집단 간 분산 같은 경우는 제곱합이 SSB, Sum of Square, Deviation Score, Within Between. 그거를 뭐로 나눠줘? 사례수. 여기 집단 간 사례수는 J개. 그러면 왜 J개로 안 나눠주고 J-1 앞에서 얘를 뭐라 불렀죠? 집단 간 자유도라 불렀어. 왜 자유도로 나눠주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표본 추리 통계할 때 불편향, 이제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량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추정하는 방법에서 특히 자유도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나눠줬더니 더 불편향, 모수와 가까워지는 추정량을 산출해내더라. 그래서 자유도는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도 개념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유도는 J-1이기 때문에 J-1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편차 점수의 제곱합을 사례수로 나눠줘서 평균 구했다 해서 평균 제곱 MS라는 표현을 쓰고 집단 간 이제 평균 제곱을 MSB, 같은 논리로 집단 내를 MSW, SSW를 이제 집단 내 자유도인 J 곱하기 N-1. 그러면 F값은 앞에서 뭐라고 정의했어요? F값은 뭐라고 정의했죠? F값 우리 여기 정의했었는데 F값은 뭐다?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의 비율인데 나눠준다. 그래서 뭐가 분자? between, B가 먼저 오겠죠. 알파벳 순서로. between이 먼저 오고 밑에 within.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F 공식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공식이에요.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구하면 보통 우리가 t-테스트 할 때는 n의 숫자 각 집단마다 30명이 넘어가면 z값하고 비슷해지기 z분포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기강 영역 구할 때 유의 수준이 5% 정도일 때 z값이 1.96이거든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할 때 2보다 크면, 그래서 t의 절대값이 2보다 크면 이제 5% 수준에서 연가설을 기각을 많이 되는데 f값도 물론 자유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얘는 이제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보통은 얘는 3보다 크면 자유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f값을 계산해 봤더니 3보다 크면 연가설을 기각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공부를 8시간 한 집단, 10시간, 12시간 한 집단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운동을 10분, 20분, 30분 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왜 뭐 이제 조금만 차이 나도 차이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뭐 t값은 절대값이 2보다 커야 되고 f값은 3보다 일반적으로 클 때 이렇게 하느냐? 그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표집 오차. 우연히 내가 표본을 뽑았더니 10시간 공부한 애들 중에 성취도가 좀 낮은 애가 있고 8시간 공부한 애들 성취도 좀 높은 애가 있어. 그걸 우리가 표집 오차라고 했죠. 우연히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우연이냐 했을 때 우리가 표준 오차,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인 표준 오차를 계산해 봐 가지고 그거의 확률을 따져 봤더니 야, 그게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p-밸류 유의확률이죠. 유의확률이 1%야. 야, 이거는 우연히 표집 오차 때문에 생긴 차이라고 보기에는 극히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런 정도의 확률이 보통 F는 자유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3보다 클 때, T는 절대값이 2보다 클 때, 이럴 때는 표집 오차 때문에 생긴 차이가 아니다. 우연한 차이가 아니다. 실제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집 오차하고 표준 오차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통계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주 우리 13주차 여러분들 힘드시죠? 공식들이 마구마구 등장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더니 이제 이 검정 통계량이라 해가지고 이제 공식을 제가 이제 제시했는데 굳이 이 공식을 제시한 이유는 오히려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F값 이 집단 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래점자가 2가 돼 있고 2의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집단 간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집단 내 분산 더하기 그다음에 A하고 알파가 돼 있는 게 집단 간 분산을 얘기하는 건데 집단 간 분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2시간, 뭐 3시간, 4시간 어떤 공부량에 따라서 성취도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집단에 따른 분산은 집단 간 분산은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돼요. 자, 이게 0이 된다 그러면 n을 곱해봤자 0이 되겠죠. 그럼 분자 분모가 어떻게 돼요? 같아져. 그래서 집단 간 차이가 없을 때 보통은 f 값은 1에 근접하면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2시간, 3시간, 4시간에 따라서 요 집단 간 분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얘가 뭐 이 밑에를 1, 얘를 1로 놓고 얘를 1로 내서 1분의 1 더하기 2, 1 해서 2가 돼. 그래서 1분의 2가 됐을 때는 그러면 2가 되니까 집단 간 차이가 있다라고 의사결정할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그럴 확률은 종종 발생하더라. 우연히. 그 확률 계산해 봤더니 30% 정도. 10번 중에 3번은 뭐 그렇게 발생하던데? 근데 여기 차이가 요 뒷부분 2가 돼서 1분의 1 더하기 2에서 1분의 3. 야, 그럴 확률은 한 100번 중에 5번도 안 되던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결정할 때, 통계적 의사 결정할 때, 그 F값이 3보다 커지면, 야, 이거는 표지오차 때문에 생긴 차이가 아니라 집단 자체가 차이가 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의사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시면은 이렇게 이 통계 우리 이제 어려운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다음 주 회귀 분석할 때도 다시 수리 모형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리 모형으로 이해하시는 게 최종적인 여러분들 고리예요. 특히 이거는 이제 중급 통계 배울 때 여러분들 고리인데 아래 점자 YIJ에서 Y 점수는 종속 변수고 I는 인디비주얼, J는 그룹. 이거의 점수는 어떻게 분화될 수 있느냐 하면 뮤는 이제 전체 평균, 알파 J는 집단 간, 그다음에 EIJ는 개인 간. 이랬을 때 이 오차는 n은 정규 분포, 평균은 0, 표준 편차 분산은 이제 시그마 제곱인 거. 요 수리 모형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려면 기본 가정이 정규 분포, 이 y는 정규 분포, 그 다음에 등분산성 집단 간에 2시간 하든 4시간, 5시간 하는 어떤 사람들 30명, 30명, 30명 요 집단들의 분산이 동일하다. 그리고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가정인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이런 가정들이 있다.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습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t-테스트 아노바를 하기보다는 내가 t-테스트 아노바를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해서 기본 가정을 먼저 테스트해요. 정규성, 뭐 등분산성 이제 이런 거 먼저 테스트하고 물론 이제 정규성에 좀 우리가 강건하긴 하지만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이제 솔루션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독립성 가정을 만족을 못할 때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은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마지막 또 정리를 해보면 이게 처치 효과, 성별처럼 아니면 이제 정해져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고정 효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픽스트 이펙트라고 하고요. 전체 초등학교 6,300개 중에 10개 뽑았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임의로 뽑았다 해가지고 랜덤 이펙트 모델.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고급 통계 배울 때 뭐 하나의 팀만 얘기하면 요 분산 분석이 나중에 고급 통계 중에 다층 모형이라고 하는 고급 통계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다층 모형이 요 분산 분석 모형이라서 좀 더 그게 이제 복잡해지면 고정 효과, 임의 효과 합쳐진 혼합 효과, 그래서 믹스트 이펙트 우리 연구 중에도 혼합 연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믹스트 이펙트 모델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외교에 익숙해지셨겠지만 또 새로운 외교 한번 단어들을 좀 오픈 여러분들이 친숙해지도록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할 때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가설 검정하고 나서 점 추정, 구간 추정을 바로 들어갔는데 아노바에서는 이제 분산 분석을 하고 나서 연가설이 기각이 됐을 때 어떤 쌍에 우리 t-테스트처럼 어떤 쌍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후 비교라고 하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튜키의 HSD 방법이나 이 셰페 방법들, 뭐 본페로니 이것도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 분산이 같을 때, 같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는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기 상당히 좀 힘들었죠. 우리 13주차 수업 만만치 않네요. 네. 자, 우리 F 검정은 앞에서 봤던 평균의 비교, 특히 제2개, 2개 이상, 보통 3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되는 추리이고, 보통 아노바 테이블,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구해주는 아노바 테이블을 작성한 다음에 그 테이블에 따라서 이제 F값, 확률, P-밸류 계산해서 통계적 의사결정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한 다음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집단 쌍 간의 차이가 있느냐 사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튜키의 사람 학자 이름이에요. HSD 셰페도 학자 이름입니다. 셰페 방법들을 활용한다. 네,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보시고요. 우리 그러면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